네, 지난 방송 이후 2주 동안 수소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 기업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만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임박한 경부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희경 고문, 조성기 고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 대표님, 자, 2주 동안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수소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업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그 에너지 시장에서 전기차가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조금 무관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하고 좀 무관하게 상승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뚜렷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수소 관련 기업 주가의 그 주가 추이입니다. 주가 추이인데 이게 수소를 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기업명으로는 그러니까 뭐 사라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화로서 말씀을 실제 사례로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롱 플라스틱입니다. 고롱 네. 플라스틱이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500억인데 이게 이제 한 2,500억에서 머물던 주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150%가 올라갔어요. 이게 왜 올라갔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4가지 분야가 수소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소 트럭 분야가 있고 수소차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수소 트럭이라고 하시면 돼요. 트럭 시장이 승용차 시장보다 더 큽니다. 수소 트럭 분야가 있고 수소 발전, 수소 활용, 수소 생산 분야가 있는데 수소 트럭을 만들려면은 이게 폐엠이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폐엠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분 제어 장치도 들어가요. 수소 트럭에 보면은. 그래서 수분 제어 장치를 개발했다는 이런 그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한 150% 상승한 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첫째, 수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수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소가 된다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소 생산만 해도 얼마냐면 한 3천조 원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수소 트럭이 얼마나 팔릴 거를 계산을 하면서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수소 트럭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렇게 막이라는 거 있어요. 팸이라고 멤브레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막을 만들어는 예를 들면 상하 프론텍 같은 경우도 그 중소기업에서 1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지난 시간에 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보면은 이제 수소 발전 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 1세대가 보면 두산 퓨얼셀이거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5천억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초기 시장이지만 시장에서 학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 뭡니까? 전기차는 테슬라를 사야지.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하고 삼성의 SDI가 뭐 좋아 보여.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 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등식이 딱 되어버리는데 네. 이런 수소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고 있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확립됐을 때는 주가가 뭐 150%씩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 이렇게 보이고 있다. 봤었던 그래프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자주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하나의 테마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네. 보면 그러니까 2030년, 40년, 50년 그 후에도 에너지원으로서 제3의 대안으로서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미 확산됐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럼 단계로 오면 뭐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완전 초기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뭐 성숙이 돼가는 초기 단계일까요?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0분 능선까지 있으면 지금 현재 1분 능선, 2분 능선밖에 안 온 구조입니다. 지금 8분 능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트럭 그 액션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뭐 스위스도 수출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수소 트럭 같은 경우가 이제 1년에 10,000대씩 팔리거든요. 1억대 팔리는데 원래 경유차 트럭 시장이 한 20에서 20% 정도 팔려요. 그럼 2천만 대 팔려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0대밖에 안 팔리니까 초기 시장이다 보시면 될 네, 것 같고. 완전 초기 시장인데요. 수소 발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지금 현재 전통으로 하는 그런 발전 쪽 수소 발전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SOFC라든지 PMFC라든지 이런 쪽 예를 들면 흔히들 보면 차세대 수소 발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 트럭, 수소 발전이 초기 시장이고 수소 물건에는 이제 인식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올 거냐? 그러면 수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든지 이런 식으로 초기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변수하고 또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돼요. 아까 보시면은 수분 제어 장치라든지 멤브레인이라든지 발전이 왜 갔습니까? 이 기업이 수소 트럭에서 많이 소재로 들어간다. 수소 발전에서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 요즘에 보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예를 들면은 지멘스하고 손을 잡고 협업을 해서 물 분해를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소 생산 쪽에도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분야예요. 첫 번째 수소 생산. 두 번째는 수소 트럭에 들어가는 소재 쪽에서 더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이런 거 있어요. 팹에 관련된 소재들, 이런 소재. 그다음 수소 발전 쪽에서는 2세대, 3세대 소재. 예를 들면 뭐 팹 FC, 그다음에 SOFC 이런 기업들을 쭉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스토리를 전개하는 단계. 근데 그 스토리가 테마가 아니고 긴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단계. 테슬라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기업을 자꾸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한화 보면은 밑에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가 태양광도 있고 물 분해도 하고 NH3도 분해하겠다 이런 구조.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회사가 지금 보면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단계 그리고 물 분해하는 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위에 보시면 천연가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해하는 단계, 그다음 물 분해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 분해에 크게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보고 있고 수소 트럭에 들어간 소재. 차세대 수소 발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생산 그리고 트럭의 소재 그리고 수소 발전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성기 고문님.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그 물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예.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알칼라인 수전해하고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예. 뭐 여기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두 가지를 했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그다음에 SOFC라고 해서 고체 산화물 수전해. 예. 이렇게 이온 교환막 수전해. 그렇죠. 그리고 고체 산화물 수전해. 네, 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은 뭐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온 건데 간단하게 좀 한번 짚어보면은 물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주면은 결국은 이제 물이 분해가 돼서 산소와 수소가 나오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아니면 대용량으로 효율이 좋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술이 자꾸 발전되어 온 거죠. 그래서 알칼라인 수전에는 보면 보통 우리가 한 50도에서 한 80도 이 정도에서 하는데 전극을 이렇게 주면은 OH-하고 H+가 나와요. 막 쪼개집니다. 물 분자가. 네. 그럼 H+를 가지고 H를 만들면 되고 이 OH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방법 중에 이제 KOH를 활용해서 이 KOH 용액에서 따라서 흘러가게끔 하면은 이제 알칼라인 수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지 말고 H+를 막을 통해서 통과시켜서 이쪽에서 H 가스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분자 전해질 막 수전해. 이제 그 H+를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양이온 교환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H+니까. 네. 그러지 말고 OH-를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막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음이온 교환 막 수전해 이렇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나왔고요. 그러지 말고 아예 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많이 높여서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 네. 전기 충격을 주면. 그래서 한 800도 C 정도의 수증기를 가지고 촉매를 넣어놓고 이제 전기를 충격을 주면은 이때는 H+가 H 두 개가 그냥 떨어지고요. O-이가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O-이가 이온을 저쪽으로 빨리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과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 고체 산화물이라고 해서 결국은 금속인데 보통 뭐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어떤 분자를 붙잡았다가 다음번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전이 금속을 씁니다. 네. 니켈이라든지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고체를 가지고 오히려 O2- 이온을 넘겨주고 H+를 만드니까 효율이 좀 더 좋다.
그렇지만 이제 이 네 가지 소개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얼마나 효율이 좋을지 아니면 그 플랜트를 얼마나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에코노믹하게 네. 그런 등등을 이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알칼라인 수전에는 오래전부터 써왔고요.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 고번제 전해질막이 그 다음으로 좀 더 많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체 산화물 수전해가 좀 상용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음이온 교환막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려운데 오늘도 좀 어렵습니다. 예. 자,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자, 머크가 이제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거의 개발을 완료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관련 사항 좀 말씀 주시죠. 예. 저는 머크의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임상 그 3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최근에 발표를 됐고 지금 10일 만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곧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가 될 걸로 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약에 대한 게 가격이 도대체 얼마일까? 이게 얼마나 매출액이 또 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예.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몰누피라비르는 그 5일간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분명이죠. 몰누피라비르인가요? 성분명이고 성분명이요? 예, 허가를 받게 되면 상품명으로 약의약품이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성분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몰누피라비르라고 하는 이 약이 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일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40알에 $700 그 원화로 8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8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매출액이 또 어떻게 될까?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올해와 내년에 2년 동안 이 머크는 약 4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2조 원, 그리고 내년에 약 2조 1천억. 그리고 이제 또 2023년, 4년, 5년 되면 약 6,300억, 4천억, 3천억 이렇게 매출액은 급감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다시 이제 그 머크라는 회사로 조금 돌아가 보면 머크는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전 세계에서 또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는 올해만 약 17조 원 매출액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매출액 연간 매출액으로 보면은 올해 약 48조 원 예상을 하는데 여기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200조 원 되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트루다가 약 한 17조 원이니까 항암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ER이 지금 14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좋은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 상황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항체 치료제 리제네론 글로벌의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제네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항체 치료제 했죠. 그게 네. 리제네론이었는데 이 주사제 있죠. 이 주사제 관심을 보였었고 그 다음이 백신이죠. 네. 백신 모더나, 파이자, 노바백스 뭐 이런 그 바이오엔테크 이런 기업들 샀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죠? CMO였죠. 대표적으로 캐탈란트 같은 그런 기업도 40배 이렇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CMO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이 머크에 몰누피라비르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날 머크는 8% 상승을 했고 이 백신, 지금 언급한 백신과 항체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경구용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허가에 이제 전 세계는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은 그리고, 곧 네. 나겠죠? 지금 제가 이제 글로벌에서 지금 전망하기를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10월 중순인데 올해 매출액을 2조 원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